네, 행복한 교회 청년부 속닥속닥 1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날씨도 이제 더위가 좀 물러서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감이 드는데 딱 그때 보기에 참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건조하고 바싹 마른 듯한 느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는 사람이 막 심금을 울리는 네, 오늘 영화는 네, 일본의 고레아데 히로카즈 감독의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자, 우리 성국이가 먼저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일단은 2013년에 개봉한 7년 됐구나. 네, 영화이고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히로카즈. 되게 저는 이 영화 감독도 잘 몰랐고 배우들도 잘 몰랐는데 이 찾아보니까 이 배우들은 좀 일본에서만 되게 유명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느낌인데 이 감독은 진짜 거의 세계에서 약간 유명한 일본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죠. 감독이더라고요. 네. 고레아데 히로카즈 감독. 어떤 가족? 어느 가족. 네, 작년이었죠. 봉준호가 칸에서 기생충 받기 전에 그 전에의 칸에서 네, 그 황금종려상 작품상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지금 거의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라. 그러면 히로카즈 영화는 본 거 하나도 없겠네, 성국이는? 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필모를 보면서 이 영화 제목을 이렇게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 하나도 안 보고요. 근데 이제 유명하다고 하고 되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감독이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요거랑 투탑 정도 들어가는 영화가 이제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이제 엄마가 집에 애기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좀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집에서 애들 3명인가 4명인가 다 어린애들이야.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이제 10대 초반. 걔네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래요? 얘들이 막 영화 처음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막 이제 머리가 점점 길어. 관리해준 애들이 없으니까 진짜 실제처럼. 그러다가 그 중에 4명이었나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죽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방치되는 가운데에서.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애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심파로 이 감독은 몰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끼리 되게 천진난만하게 막 웃으면서 막 그래도 뭐 재밌게 막 편의점에서 막 되게 값싼 인스턴트 식품만 어떻게 구해가지고 사 먹으면서 맛있게 막 먹고 그냥 막 그렇게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막 짠하지. 이 영화도 좀 그렇잖아. 그렇지. 뭐 유명한 게 어느 가족, 뭐 아무도 모른다, 뭐 걸어도 뭐 요 정도. 그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난 요 영화 제일 좋아하는.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일본에서는 거의 대박 쳤고 그래. 한국에서도 꽤 되게 잘 나왔대요. 관객 수가 그 스크린이 많지 않았는데도. 성국이는 일본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나? 저는 일본 영화는 많이 안 봤고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일본 애니메이션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뭐 지브리 거 하야오. 이메야스키 하야오. 또 시간을 달리는 소녀 호스다 마모루.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마코토. 네. 원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뭐 황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인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있는데 나이가 좀 많고 지브리가 이제 구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한창 잘 나갈 때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제작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애니메이터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그때 이제 비정규직처럼 그때 딱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고 제작 끝나면 또 흩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브리가 워낙 뭐 원령공주 뭐 생가치로 하울의 움직이면서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벌으니까 걔네들은 애니메이터를 다 그냥 직접 고용을 한 거야. 정규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나가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 그래가지고 엠간하게 히트를 해가지고는 그 임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점점 좀 구조가 좀 어려워졌다고들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약간 좀 기울어. 그래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다가 영화를 판권을 다 넘겼어. 다 넷플릭스에 나올 수 있게. 판권을 넘긴 건 아닌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근데 돈 엄청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하야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화 쪽으로는 제일 유명한 게 고레다 히로카즈. 고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출연은 이제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 배우 정말 잘생겼어. 영화 그리고 연기도 되게 잘했어요. 되게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오노 마치코 그리고 뭐 마키요코 릴리 프랭키라는 예명을 쓰는 그 배우 좀 유명하고 이 배우가 어느 가족에서 나왔대요. 맞아. 좀 유명하고 이것저것 되게 잘하는 게 많아.
맞아요. 작가로도 되게 활동을 쓰고. 저는 할머니로 나오는 배우가 되게 일본의 뭐 거의 국민 할머니 같은 배우였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줄거리 소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료타라는 한 이제 가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료타는 건축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회사도 되게 좀 건실한 회사 같아 보이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도쿄에서 사는데 집도 되게 좋은 어떤 호화 아파트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인이고 아내가 한 명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자녀를 이제 사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이제 뭐 이렇게 면접 보는 거에서 영화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던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다른 아이랑 이렇게 바뀐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료타가 이제 자기 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쪽의 가장은 이제 유다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유다이라는 사람은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게 전파상이라 그러죠.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전자 공구, 뭐 부품 같은 거 팔면서 이제 뭐 수리도 해주는 전파상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게을러 보이고 뭐 처음 만나는 장소에서부터 막 지각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과연 뭐 그래도 핏줄인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만남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료타 주인공과 그 유다이라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 한 명은 이름이 케이타, 료타의 아들은 케이타고 유다이의 아들은 류세인데 그 두 명의 아들을 이제 서로 뭐 주말에 이렇게 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서로 지내고 같이 만나서 1박 2일 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바꿀 건가? 내 아이로 그죠. 바꿀 건가 안 바꿀 건가. 내 그냥 지금까지 키워 6년 동안 지금 애들이 6살인데 6년 동안 키워온 그 기른 점을 생각해서 지금 그 아이를 그대로 키울 건가 아니면은 내 핏줄이니까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와서 바꿀 건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이제 영화의 주된 어떤 뭐 갈등 요소, 긴장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아이들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키웠던 6년 동안 키워왔던 케이타라는 아이들을 보내고 원래 자기 핏줄이었던 류세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제 둘이서 키우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둘이 살아온 아이들이 자라온 그 두 가정의 가정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료타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이고 좀 차갑고 냉정하고 맞아요. 아이에게도 조금 좀 아버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막 강요하는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상대방 저 유다의 집은 아빠 엄마랑 그다음에 애들이 3명이에요. 일단 5명 식구도 많고 그냥 느긋하니 그냥 뭐 그 유다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좌우명은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느긋한데 그냥 그런 애들한테는 잘해주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랑 두 아이가 이제 서로 다른 집에서 사니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주인공이 료타라는 인물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아버지였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뭐 가장 뭐 중요하게 성장해가는 인물은 주인공 료타. 그렇죠. 이제 제목부터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지. 애기는 키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인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 맨 마지막에 결론은 약간 열린 결말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원래 키우던 아이를 키울지 아니면은 바꿀지 되게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는 느낌인데 뭐 이제 영화를 본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열린 결말입니다. 그래요. 성국이는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일단은 좋았어요. 뭐 되게 재밌었고 그냥 되게 잔잔했는데 좀 처음부터 그 사건 딱 있잖아요. 일단 뭐 평범한 뭐 일상 속에서 갑자기 이제 애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데 근데 거기서 좀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둘이 침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 그러니까 료타랑 미도리가 너무 저였으면 되게 방방 뛰었을 것 같거든요. 말이 되냐 이러면서 너무 막 침착하게 얘기 듣고 그게 좀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질 차이인가? 그런 그런 느낌인가? 저도 잘 모르. 그래도 딱
근데 차 안에서도 그냥 톡 치고 말잖아요 이렇게. 톡 치고 딱 말잖아요. 그치. 근데 보면은 주인공 료타랑 주인공 료타의 아내 이름이 이제 미도리? 뭐 미도리라고 뭐지? 이름이 미도리라고 나오고. 미도리. 그 두 명이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그쵸, 아니야. 그쵸. 원래부터가 되게 좀 이지적이고 어떻게 좀 냉정한 사람이어서 뭐 문제가 생겨도 막 으이씨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근데 상대방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너무 삶이 느긋하고 그쵸, 여유가 그쵸. 있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유다의 아내가 그런 말 하잖아. 나는 케이타도 좋고 루시에도 좋다. 둘다 괜찮다. 이해가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넓은 거지. 그 양이 좋아해. 나는 그냥 다 아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저는 일단 뭐지 싶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보자마자 든 건 그거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주제는 굉장히 명료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유다이라는 인물이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해. 뭐냐면いやーもうあかんあかんあかんしんどあせめて40までに作っとくんやった体もたん亮太さんも俺より若いんだからもっと一緒にいる時間作った方がいいよ子供とまあいろんな親子があっ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お風呂も一緒入んないんだってうちは何でも一人でできるようにって方針なんですよ。まあ方針なら仕方ないけどでもさそういうとこ面倒くさがっちゃダメだよだって俺この半年で亮太さんが一緒にいた時間よりも長く啓太といるよ時間だ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ね。何言ってんの時間だよ子供は時間僕にしかできない仕事があるんですよ。父親かて取り替えの期間仕事やろ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 라는 어떤 얘기를 영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굳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국이도 지금 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 연애를 할 때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성국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시간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시간 말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고 있다. 근데 유다의 당신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못 주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가치관이 영화에서 딱 충돌을 하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냐, 아니면 시간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냐, 뭐 돈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성국이 어떻게 생각해? 성국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유다의 의견에 동의하니 아니면은 시간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류타의 의견에 공감이 가니? 저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걸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왜냐면은 평생 찾아도 답 안 나올걸? 왜냐면은 저도 뭐 나중에 저는 가정이 아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사귀는 지금 그쵸, 그런 걸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있잖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막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니? 연애를 할 때에? 근데 요즘엔 좀 타협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만나는 시간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친구도 취준을 해야 되잖아요. 4학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은 시간은 어쨌든 삶은 살아야 되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아무튼 뭐 그런 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제가 뭐 가정을 꾸리게 된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게 곧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풍족하게 되는 게 그것도 그거대로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간의 행복도 행복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 일단은 좀 저도 아직 답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좀 더 그래? 그쵸.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도 돈을 많이 벌면 괜찮다. 료타네?
너무 이거 또좀 극단적이진 않지만 극단적이지 않고. 그쵸. 이제 뭐 균형을 찾아가는 게 뭐 제일 좋을 수, 그쵸, 뭐 좋은 그쵸. 좋은 요즘 어떤 워라벨이란 말 찾을 수는 자체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결정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두 가지의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그치, 우선순위라는 건 항상 주어지는 것 같고, 항상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죠. 뭔가 정리를 해가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 료타가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잖아. 처음에 굉장히 유다이를 무시했지. 전파상이나 하고 있고, 그쵸,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 근데 나중에 결국 료타가 유다이의 어떤 모습이 참 훌륭하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잖아, 보면은.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지, 보면은? 아까 성우가 얘기했었던 그 료타가 사진을 캐논 카메라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 료타가 6년 동안 키워왔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케이타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카메라로 나름대로 막 사진을 찍고 다녔던 거야. 근데 아버지는 바쁘니까 그 사진, 뭐 자기 사진기는 잘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놔뒀겠지. 근데 자기 아들 케이타는 들고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 사진기를 이제 꺼내가지고 주인공 료타가 이제 보는데, 아들이 찍은 사진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찍은 그 사진을 이제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많이 찍었네. 그쵸, 아빠를 많이 찍었죠. 그렇게 아빠를 많이 찍었는데, 아빠가 눈 떠 있는 사진이 없어. 다 자고 있는 다 자고 있는 거. 자고 있는 아빠의 얼굴, 자고 있는 아빠의 발, 자고 있는 아빠의 등, 그런 사진들만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료타가 이제 깨닫지. 아, 나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자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朝ごはんどうする？食べよっか。그 장면 보면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저는 울진 않았는데 차가운 심장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거 같아.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료타의 경우에는 진짜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잘 놀아주는 장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가끔 나오지만 이제 그 영화에서 설명해 주는 걸로 하면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 6년 동안 그 아내가 한 말처럼 6년 동안 여행 한 번 안 간 사람, 뭐 자식들한테 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오지만 좀 소홀한 사람. 근데 유다인은 일단 가족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 이제 좀 되게 그리고 화목한 집안을 꾸리는 사람, 물론 좀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유다이가
그냥 진짜 그 화목함밖에 없다는. 진짜 이 그 전파상을 하고 있지만 전파상도 진짜 아닌 거예요. 그냥 망한 집인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나. 로타를 그렇게 몰아갈 거였으면 진짜 돈과 시간 둘 중 하나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로타가 물론 자식들한테 좀 소홀했지만 돈은 진짜 많이 벌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자식들하고 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있지만 돈은 진짜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다음 로타를 할 거였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 그러면은 좀 케이타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화목함만 있는데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예전 집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좀 어렵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 영화는 그지 료타가 처음에는 무시했던 유다이라는 인물에 대한 진가를 발견해가는 영화? 그쵸. 뭐 보통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유다이라는 인물은 사실 료타라는 인물보다 그냥 얼핏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부족해. 진짜 모든 게 부족. 료타는 겁나 잘생겼는데 펀치라죠. 키도 크고 유다이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슬퍼시고 다니는 뭐 그냥 동네 아재. 그쵸, 동네 아재. 아재. 혹시 요새 같으면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닐 것 같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냥 다닐 것 같은 뭐 동네 아재 느낌이 유다인데 그 왜 이제 자기 전파상에 손님이 한 명 오는 장면이 있거든 보면은. 그래서 뭐 1900엔인가 190엔인가 뭐 전부 190엔이라니까 200엔 10엔 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근데 굉장히 뭔가 여유가 있어 그쵸, 보여. 여유가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료타를 만났잖아. 그럼 주눅 들어서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냥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보면은 료타가 나중에 유다이가 료타한테 막 충고도 하거든. 근데 충고할 수 있겠어 솔직히? 아니 못하죠. 나보다 연봉이 막 몇 배가 되고 막 겁나 잘생겼어. 머리도 때리잖아요. 머리도 막 때리고 유다이가 료타 솔직히 애를 돈 받고 나한테 그쵸, 넘기려고 하니까 돈 머리도 받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유다이라는 인물은 료타라는 인물을 볼 때 주눅 들지 않아. 주눅 들지 뭔가 막 열등감에 휩싸여서 막 자기감에 빠지지 않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유다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료타라는 인물은 건강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이제 그 집안 배경이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맞아요. 이혼했던 경험이 있고 그 료타는 그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되게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것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계속 푸시하는 거야. 사랑을 주기보다는 결국은 가정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자녀한테까지도 내려가는 건데 유다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삶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내랑 자녀들한테까지 다 그 분위기가 흘러가잖아. 료타는 사실 아내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 맞아요. 자녀 케이타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근데 유다의 집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면은. 그래서 뭐 그치 이게 단순히 어떤 돈이냐 시간이냐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게 딱 전면에 등장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어느 하나를 그냥 딱 휴자 선택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어떤 유다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료타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세속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고 어떤 유다와 같은 어떤 그 내면의 풍성함들, 여유로움들, 넓은 마음들 그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제 카메라 보면서 이제 료타가 깨닫잖아. 그쵸.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지. 아,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근데 굉장히 그게 많이 좀 울림이 있었어. 왜냐면 우리들도 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랬던 내가 성모가 너는 좋은 남자친구니?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남자친구지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지? 나도 아내랑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라는 생각을
내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어. 료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나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직면하는 거지. 유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비춰보면서 또 아들 케이타의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참 모르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내가 하거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남친이지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데, 대부분이 다 사실 그냥 보통이고 평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라는 건데 다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어떤 그런 시간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는 어떻게 마무리하자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잔잔하고 되게 잔잔한 감동이 되게 좋은 영화였고 좀 약간 일본인들의 사상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영화 장치들이 되게 그 영화 보면서도 되게 장치들이 되게 그냥 저 같은 되게 라이트 관람객들도 좀 볼 수 있게 좀 쉽게 알 수 있게 좀 장치들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막 이제 갈래길에서 같이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마지막 장면 거기서 또 이제 케이타가 위에서 그치. 있잖아요. 그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검색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료타가 항상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때 이제 료타가 자세를 좀 낮췄다라는 걸 좀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잔잔한 장치들도 좀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약간 가족 영화 같은 느낌. 그래서 좀 힐링되는 영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고레가다 히로카즈 감독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한번 보면서 뭐 내가 아버지가 될 생각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직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찬이뭐 광고 있나, 성구가?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좀 슬슬 저희도 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그래요. 또 추석해지기 전에 다음 주 추석인데 하여튼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시간 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또 모여서 또 촬영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예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